역사적 타당성과 우리가 내주는 타당성이 누가 합리적이냐 국제사회에서 내놓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고구려가 우리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사를 구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 이게 국적을 가지는데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라들마다. 그렇 하듯이 그 역사를 보는데도 뭐냐면 국토 있잖아요. 국토 중심으로 보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민족 중심으로 보는 역사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 땅을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족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하고 같은 피다 이거 아니야. 우리 피다. 그 국토 중심으로 봐. 중국은 국토 중심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 여기서 일어났던 역사니까 우리 역사지 왜 너 역사냐?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중국은 우리가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서 일어난 역사가 개닥하는 것은 합리성을 가지잖아요. 그 민족 중심의 역사다 이거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게 국제사회에서 합리성을 가집니까? 우리도 독립국가지만 이게 또 독립국가잖아요. 북한도. 우리가 북한을 맨날 나쁜 놈 무슨 하고 막 욕만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합리적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북한이라는 게 어떻게 돼? 유엔에 가입된 독립국가야. 세계에서. 우리는 헌법에 한반도의 땅을 그 부속 섬을 헌법에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토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 땅을 갖다 우리 땅이라고 명시해놨지만 실제 국제사회에서 어느 것도 이걸 우리 땅이라고 인정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이거 고려 후예들 아니에요. 고구려 북한이. 그럼 이 사람들이 북한이 독립국가인 북한이 고구려 역사를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민족 중심의 역사로서 합리성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쪽에서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재정학적으로도. 이 중국이 아니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스님이 하느냐. 이게 통일론 가운데 대한민국에 수많은 통일론이 있지만 그 통일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유명한 김대중이 한 사람밖에 없어. 내가 보는 경향에서는 다른 사람 다 없어요. 구체적인 게 없어. 정치인으로서. 그럼 김대중의 통일론은 뭐입니까? 연방국이야. 연방. 그래 북한 통일하는데 어떻게 통일할 거냐? 북한의 체제와 상황을 인정해주자. 그래가지고 북한도 인정해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나라다 그냥. 그러면 이러한 연방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많이 있어. 미 연방 또는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연방이라 하지만 딱 그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지만 영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와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 나라와 영국하고 아무것도 연속성이 없어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여연방이잖아요. 독립국 유엔도 가입되어 있고 뭐든 다 따로 하지만 뭐예요? 여왕을 하나를 영국 여왕을 이 호주도 영국 여왕이 자기들 국가 원수야.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는 거야.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홍콩, 대만 이런 것을 대만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라도 그 독립국가로 인정 안 하게 돼 있거든. 유엔에서도 빠져버리고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만하고 무역거래는 하지만 대사 같은 거 이런 정식으로 국교는 수립이 안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만하고 했지만 그랬듯이 그런 형태의 국가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로 통일을 해서 점차 수준을 높여간다. 이 김대중의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김대중의 통일, 연방제 통일론을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통일론은 뭐입니까? 딴 아무것도 없어. 북한 흡수 통일이라 그래.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망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싹 흡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흡수될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야. 이제 흡수될 거냐, 이게 북한이 망하고 나면, 아니 우리가 남한도 그런 개연성이 없지 않겠지만 특히 북한은 좀 우리가 볼 때 많이 불안하잖아. 그게 뭔가 체제가 말이죠. 불안하고 무슨 좀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북한이 망한다, 우리 기대대로 갑자기 확 망해가지고 뭐 거기서 막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우리가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망해버렸을 때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과연 우리한테로 돌아오겠냐? 유엔 사무총장 대한민국 사람인 반기문이 한다고 유엔에서 결의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겠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어떤 나라도 이걸 대한민국으로 흡수하라고 하는 동의할 나라가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안 하고 일본도 안 하고 중국도 안 하고 러시아도 안 하는 거야. 이게 그거 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쿠데타가 일어나가 독립국가로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전례를 보면 독립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정권이 무너지고 무슨 별짓이 다 일어난다고 옆에 있는 나라한테 아이고 저 나라 지금 어렵게 되고 힘들으니까 너 힘낸 너가 이 나라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전례가 없어. 이게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 이게 우리 국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대한민국으로 보진 않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저거는 독립된 하나의 국가인데 지금 현재 그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거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 뭐냐면 중국은 한 번도 북한이 어려운 처지가 됐을 때 욕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보듬어주고 편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북한이 또 어떤 걸 가정할 때 무너지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김일성 왕조가 야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 가지고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남한에 갖다 바칠까? 야 남한의 저 보수들 저게 말이지 통일이 되기 전에도 우리를 못 잡아먹고 저렇게 해서 가는데 통일됐다. 그럼 우리를 놔두겠나?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 하지. 통일되기 전에도 그랬는데 나라가 흡수되고 나면 다 그냥 학살시키고 다 없애려고 하지. 놔두겠나? 그럼 거기는 남한으로 하겠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를 뭘 편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옹호해준 중국에 저 갖다 바치면 우리는 목숨은 유지할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다가 그런 걸 노리고 중국이 뭐예요? 동북공정해. 이거 우리 역사다.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잖아. 세계 사람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동인이라고 하는 이 해를 설명하면서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와요. 예. 앉으면 돼요, 그냥. 다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오울공주야.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남북이 힘을 합하고 손을 잡고 즉 같이 뜻을 맞춰야 되지. 절대적으로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무엇은 조그마한 핑계만 대면 어떻게 하면 핑계거리 없나? 그래가지고 갈라서고 싸우고 그래서 그걸 핑계거리만 찾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아니 그런 것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 누가 주변 국가로부터 우리가 이 밀어닥치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험함. 왜? 지금 일본이 뭐입니까? 지금 국가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일본 총리라는 놈이 공공연하게 내놓고
전쟁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이러잖아요. 지금 전쟁을 생각해봐야 될 때다. 중국 그걸 어디를 겨냥한 소리입니까? 중국을 겨냥해야 하는 소리인데 진짜 일본이 중국하고 센 놈하고 붙어서 전쟁하려고 하겠어요? 그럼 전쟁을 하면 어디하고 하겠어요? 여기 북한하고 하겠어요? 아니야. 남한하고 어디에 전쟁하는 겁니까? 요거 독도 있잖아요. 독도. 중국하고도 지금 이제 갈등을 빚는 게 요게 조우도라고 해서 그 조그마한 섬 하나 있잖아요. 독도보다는 크지만 그거는 산에 나무도 많고 거석도 있고 제일 커 거서는. 근데 그 요 섬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근데 이거는 서객동출이야. 이거는 집적거리 보는 거고, 집적거리 국제사회 집적거리는 거 실제 중국인 참 일본이 놀리는 건 이거예요.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이제 내가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나쁜 사회다 하는 거예요. 하나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독도가 여기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돼 있느냐? 실제는 김영삼 때 배타적 그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이 바다에 수역이 있어요. 그 이 바다는 국경을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국경을 정하기가 어려운데 어때요? 배타적 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고기를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 일본 사람이 와서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지역, 바다, 지역. 우리나라 사람도 가서 지역, 바다 먹을 지역. 요즘 그 속에 여기 이호도라고 제주도가 여기 있는 것도 제주도 이호도 섬이라고 하는 그걸 해서 그 방역구역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비행기가 떠댕기나 뭘 하나 이걸 감시하는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이 그 이호도까지를 포함했다 이렇게 해갖고 뭐 난리를 나고 뭐 이래 했던 것처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김대중 대통령 할 때 일본에다가 떼줬다 이랬는데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독도가 여기 있는 것 같으면 일본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서 배타적 수역을 정해야 하는데 못 정하고 있어요. 김영삼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하고 협상을 합니다. 왜 못 정하냐? 일본은 독도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타적 수역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독도가 우리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배타적 수역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못 정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동해바다 여기는 그걸 지금 못 정하고 있는 건데 마침 뭐는 김대중이가 뭐 일본에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뭐 일본에다 넘겨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 오늘 동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